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진짜 실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노택은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셀트리온이 이때 제가 그 무방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원한테도 그렇고 20만 원 무너질 겁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제 방송 계속 듣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작년부터 제 방송 들었던 분들, 제가 여기서 셀트리온 20만 원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걸 들으신 분 있으면 7번 안 눌러봤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주식인지 그러니까 주봉 올라가서 다시 떨어질 주식인지를 미리 판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은 똑같이 하는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이제 구분하는 형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그런 어떤 이게 2%의 차이지만 그 2%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후 방송을 하면서 제 말을 듣고 가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교육에서. 그러니까 제가 파생하신 분들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들으라고 그랬고, 주식하신 분들은 그거를 나는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펀더멘탈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자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신기하겠죠. 당연히 신기하죠. 저희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언젠가 하면 1월 3일이잖아요. 어제잖아요. 어제 10시 12분 맞나요? 10시 12분 06초에 하이브 오늘 종가까지 보유 물량 다 매도하고 익션 했어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이거. 어제 보냈다고요, 이거. 이렇게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이평선 위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빨리 판단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서 샀으면 우리가 밑에서 샀거든요, 이게. 그 얘가 이평선 위로 딱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마지막 3파가 이렇게 나올 거고 못 올라가면 다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기 전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매도 사인을.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근데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놔둬야죠. 최저가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차이가 생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차이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러니까 가르쳐 싶은 건 없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하려는 매매는 이렇게 가서 여기는 추가 매수 각이고요. 제가 하는 매매는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평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이 이렇게 꺾여버릴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그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매매를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 기다리거나 팔고 이런 개념이죠.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 공감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되면 대박이거든요. 딴 거 아니고 이것만 되면 대박이에요. 딴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올라가는 타지 않는 건데. 또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번에요. 어, 네, 그렇죠. 결국 이제 파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있는 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하는 교육은 굉장히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다고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파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선주 중에 1등주가 막 이번 주에 한 13% 가다가 다음 주에 얘가 마이너스 5% 떨어지고요. 이번 주에 못 가다가 다음 주부터 막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카카오 게임스. 이 카카오 게임스라고 있는데요. 이 주식도요, 제가, 저희 거짓말 시킨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주식도요, 어, 저희가 정말 싸게 샀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1파, 2파, 그리고 이제 가면 3파 이렇게 간다고. 근데, 못 갔어요. 제가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 시간 좀 걸리겠다. 그래갖고 바로 팔았어요, 여기서. 밑에 샀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갈 때 하면 돼요. 뭐 아니면 오래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서의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고 뭐 이걸 안 갖고 있고 이게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순서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게임이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파는 잘 안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왜냐면 상승 1파는요, 너무 지겨워요. 적어도 2파나 3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앞에서 상승 1파가 나오고 눌림목이 거치고 2파 나오고 눌림목 거치고 3파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1파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선수들 같은 경우는 1파 잘 안 해요. 지겨워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2파부터 3파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1파는 그냥 패싱 하죠. 패싱. 그러니까 1파를 잡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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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초장기 투자다 뭐 이렇게 해야 1파를 하는 거죠. 저는 보통 1파를 잘 안, 그러니까 1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 같고요. 2파나 3파 때 많이 해요.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예. 3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재밌는데 리스크가 커서 보통 2파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있어 3파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3파죠. 많이 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생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해야 되고, 주식이나 개별주도 조금 이제 덜 디테일해도 되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SK하이닉스 많이 상승했다 그러는데 SK하이닉스는 1파, 2파, 3파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형태라고 보는 거죠. 이걸 무슨 1파, 2파, 3파라고 얘기해요. 이 고점도 못 들파는데. 제가 왜 하반기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전형적인 이게요. 잘못하면 헤드앤숄더형이 되거나 아니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저점이 좀 올라가서 다행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이 고점 뜰볼 때까지는요. 이런 거는
보통 상승 1파, 2파, 3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데드캣 바운스에 좀 세게 나오는 패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밌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해보면 제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올해 이제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신양해 같은 것도 보면 이런 것도 보면요. 이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파, 2파, 3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점이 돌파되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하이닉스처럼 저런 거는 상승 파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뭐 길게 보면 상승 파동이지만 짧게 보면 상승 파동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형태의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파동에서 2파와 3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보는 거죠. 똑같은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스도 얘가 2파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파가 지나고 2파가 지났죠. 그럼 마지막 상파가 남았는데 이 3파가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3개월을 기어버리는지 6개월 기어버리는지. 왜냐하면 인포뱅크도요. 마지막 그 상승의 파동을 위해서요. 이만큼 많이 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스도 그렇게밖에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엔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배워놔야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될 것 같으면 빨리 붙어야 된다고요. 솔직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얘가 1파면 1파를 맞추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왜 1파를 맞추려고 그러세요? 1파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2파는 한 번 시세를 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면 2파는 맞추기가 쉬워요. 한 번 시세를 낸 종목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1파는 언제 시세가 날지 알고 그걸 찾아요. 그래서 제가 1파를 맞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전 그분한테 그래요. 왜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그러시냐고. 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하시냐고. 그냥 한번 시세 낸 종목들 중에서 2파나 3파를 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언제 시세가 날지 어떻게 알고 1파를 잡을 노력을 하시냐고요. 이거 언제 시세 날지 알고. 근데 시세가 딱 한번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날 거 2파를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소위에서 제만의 방법이긴 한데 파동 매매법이라고 여기에 꽂혀서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는 어설프게 뭘 해도 어설프게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흐름이 이게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위메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1팟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1팟밖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파를 뭐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그거는 안 되고요. 진짜 기본적인 형태는요. 이게 이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1파, 2파, 3파에서 2파부터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게임스, 그러니까 게임도 아예 안 된 것 같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아직 깨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분석한 파동 매매법으로 보면, 게임이나 엔터주는, 깨진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닌데, 마지막 3파의 상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게 제 결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파동법으로 보면. 그래서 엔터주나 게임주는 다 팔았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새롭게 2파가 시작되는 거나 3파가 시작되는 종목들을 발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발굴한 종목들은 미리 매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아니면 매수가 하고 있고.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없는 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나중에 다 또 교육하면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육하면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시세가 안 났던 종목들은 주봉상 양봉에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던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거래가 딱 터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면 돼요. 그때부터 주봉 안 깨지고 일봉 안 깨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돼요, 이거. 이 매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게. 맞죠?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양봉으로. 전에 없었잖아요. 엄봉이 이거고. 그렇게 할 때 이 이평선 보고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런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매매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라도 상관없죠. 편한 걸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해바라기 상승님? 그런데 뭐든 간에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절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거래가 터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려고 거래량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이평선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파동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이 지금까지 했던 교육하고 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었어요. 사은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파생하신 분 무조건 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접근해보는 형태의 흐름들로 가면 굉장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세요. 아까 누가 이제 호텔 신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신라 같은 거 좀 보면 벌써 시세를 냈던 형태의 흐름도 있잖아요. 그 시세를 냈던 형태의 흐름도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는 이 라인이 깨지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파동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마지막 파동이 되는 거지. 이게 끝나버리면 이제 상승 파동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새롭게 밑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기 전까지는 죽어 있는 종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정말 잘 갔으려면 요때 상승을 했잖아요. 이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 파동을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을 깨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 이때 올라서 이렇게 당겨줬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때나 이때를 여태 세게 올라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파동을 못 당겨버리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음 파동은 여긴데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얘는
게임 셋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된다. 포맷하고. 그러니까 아까 현대미포조선 얘기했는데 미포 같은 경우는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던 라인의 중요선에 대한 부분들을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패턴의 섹터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패턴가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의 저점을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어차피 제가 보는 방법 다 강의해 드릴 거예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다시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받으면 되게 좋아요. 이번에 파생이든 주식이든 다시 다 동영상 새로 만들 거예요. 당연히 주봉 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올라가면 3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2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든 간에 죽어있는 종목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종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밑에서 한 번 올라오면 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도 올랐다 다시 무너졌잖아요. 그 두 번째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물론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관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종목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생각하지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얘기하는 건 내 종목이 어떻고 이런 거 분석하지 말라니까. 제발 주식 좀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그 종목을 분석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그게 또 바뀌면 또 버려야 되는데요. 주봉 위에 올라갔다가 주봉 밑에 내려가면 더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종목을 분석할 수도 없지만 그거는 이게 와운의 규정상 안 되는 거지만 분석을 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 또 해야 되는데 그럼 올라갔다가 얘가 계속 갈 주식인지 아니면 떨어질 주식인지 그것만 빨리 판단하는 게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 전 여러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그 다른 거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본업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잘 하시잖아요. 뭐든. 그러니까 내가 밸브 만드는 데서 30년 하면 그 밸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럼 밸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량률이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랜 동안 경험을 해서 원리를 깨우치지 않나요? 원리를 배우고 깨우치잖아요. 괜찮아요. 죄송할 거 뭐 있어요. 답답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가 만약에 그런 시행착오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바로 잡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분석하기 전에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뭔가의 나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미포가 잘 갈지 못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길게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떤 종목이 1등이 될지는 1등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주식이 1등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중에 이제 주봉 위에 올라와서, 흐름을 보면 이제 알겠죠. 또 어떤 주가 꼴등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적어도 파동상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형태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목 있을 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베어마켓 랠리에서는요,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데서 사요. 시작하는 데서. 이렇게 시작하는 데서 사야 돼요. 그래야 손절이 적어요. 제가 한전기술이라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원전 관련주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런 게 막 꽂혀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막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걸 제가 그 연구할 텐데, 얘도 보세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나온 종목들 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 중에 이 밑에서 버틸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걸 못하면 첫 번째 올라가고 그 첫 번째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디서 사는가 하면 여기서 사요, 여기서. 한적기술 마찬가지고요. 두산중공업도 원전 관련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에서 얘가 또 갈지 안 갈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봉의 장대 연봉은 매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한전기술 보시면 보세요. 얘가 양봉이 이렇게 생기는 동안에 이 양봉보다 더 작은 연봉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즉 매물이 없어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연봉의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봉의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지는 양봉이 올라가니까 쉽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배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앞으로 제 교육에 대한 맛보기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양봉보다 더 큰 연봉이 여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이 들어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매물을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니면 이 연봉보다 더 큰 양봉이 이만큼 터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육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이평선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스 같은 걸 보면 양봉이에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양봉의 거래량보다 음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 어때요? 작잖아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종목들을 후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후보에. 근데 얘가 마지막 3파가 남았으니까 여기서 3개월을 길지 6개월 길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1파하고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아, 나는 얘가 3파가 나올 거라고 머릿속에 넣는 거죠. 엔터도 마찬가지고. 단 타이밍은 종목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타이밍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이평선하고 이렇게 거래량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잡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파동이라고요. 그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파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제대로 된 파동을 배우면 재밌어요.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셀트론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뭐 펀더멘탈도 여러 개 있지만 보세요. 여기서 시세가 하면 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세가 났는데 거래가 확 죽어요. 세 번째 시세가 났는데 이 시세가 나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엄봉의 거래량이 계속 넘으면서 이게 파동이 되게 약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1파고요. 2파고 이게 3파 가려면 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확 터져줘야 돼요. 아까 제가 3파 보여줬죠. 인포뱅크. 요 제가 지금 교육을 하려는 거에 일부만 얘기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3파가 나오려면 이 3파의 이 거래량보다 엄봉도 없어야 되지만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셀트론은 파동에서 보면 1파가 가장 컸고요. 2파부터 줄어버리고 3파도 1파보다 줄어버려요. 그럼 이건 파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1파가 있는 이 파동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가 가장 세게 들어온 라인이고 여기는 세게 들어온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터졌던 라인은 스무스하게 그냥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만 원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엄봉의 거래가 안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형태의 마지막 3파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손절하기는 뭘 손절합니까? 우량주를 왜 손절합니까? 우량주는요 자꾸 바닥에서 손절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게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종목들 많이 물려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그걸 뭐 교육을 왜 배웁니까?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많이 물려 있을수록 교육을 배워야 돼요. 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들은 놔두고 그냥 교육을 배우세요. 공부를 하라고요, 그냥. 우량주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왜 팔아요?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교육을 통해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인지 알면 그때 이제 종목 교체를 해서 그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요, 파생을 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 제가 영상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생을 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뭐 고민을 해보세요. 뭐 제가 고민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고 또 갑자기 이렇게 주도주가 확 바뀌기 때문에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 중에 안 되는 놈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PCB 그동안 작년 상반기에 너무 많이 갔던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주도주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적어도 내년 올해구나. 올해 5월 달까지는 새로운 주도주가 꽤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이제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얼마나 이제 주봉을 잘 타고 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제 어느 자리에서 멈췄잖아요. 이 라인을. 이제 이게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이건 봐야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이나 실적도 봐야 되고 이런 어떤 파동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그랬는데 가는 종목만 가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겁나 가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고요.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12월 3일 날. 이제는 자율주행차나 메타버스 NFT나 뭐 P12 이런 것좀 조심하자. 그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 어제도 얘기했고요. 이제는 정책 관련주하고 4분기 실적 좋은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을 잡아야 될 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뀔 거예요. 주도주가.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많이 바뀌는데 어떤 게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가 주도주 있을 것 같으면 주봉이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잡아놔요. 근데 걔가 올라왔다가 계속 치고 못 간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엔터나 게임처럼. 그러면 엔터나 게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주도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잡아서 그게 계속 주도주로 올라가면 놔두고 주도주가 안 될 것 같다, 약할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 타이밍이 일주일 안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주만 더 기다려, 일주만 더 기다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주가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는 종목들을 딱 매집을 해놔요. 그리고 걔가 주봉 이평선 위로 딱 올라올 때 일봉하고 딱 놓고 봐서 얼마나 센가를 딱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약하다 생각하면 미련 없이 날려야 돼요. 그 전에 펀더멘탈은 다 분석이 끝난 상태여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장 4월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5월까지 힘들어요. 왜? 지금처럼 순환매가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개월, 4개월 간격으로 50에서 100%의 순환매가 막 돌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제 막 자율주행차 P12 막 이걸 이제 막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때 또 이제 걔가 한 또 2, 3개월 쉬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물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요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버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 사진가님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코스닥이 1월달에 좋다 그러면 1월달에 다 코스닥만 하면 그 코스닥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그리고 알고 있는 투자 지식은 의미가 없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옆집에 철수 엄마도 알고, 영희 엄마도 알면, 그럼 다 코싹 이럴 때 다 살 텐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과 다른 접근 방식을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테마주 장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힘들다. 왜? 베어마켓 랠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물려있는 60%의 개인들 중에 대형주가 80%라니까요. 80%. 사무기 실적 좋다고 해서 작년 1월달에 대형 장세 나왔어.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어요? 고점에서 물려 있는 것들을 받아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면 받아주겠어요? 되게 심플하게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에... 안 받아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먼저 분석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표적이나 이렇게 핀셋으로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디테일하게. 요즘 장은 정말 이렇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좀 파동이나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마인드로 접근하기가 지금 시장이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습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요?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올라왔을 때 그 강도를 한번 보세요. 어떨지를 조금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올 때 강도를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장중 방송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종목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 출연했는데 제작진이 종목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긴 한데 그 좀 매집하는 저희처럼 이렇게 매집하는 단계의 종목은 못 얘기하고 막 상승 올라가는 그 섹터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좀 위험해요. 잘못해서 손절 안 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다 매집에서 막 매집하는 구간의 종목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또 우리 유료 회원님들하고 또 차별성이 없으니까. 저는 대부분 다 매집하는 형태의 종목들을 다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매집하는 종목들은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이 밑에 있을 때 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의 게임만 보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 반, 올라가면 또 반,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 막 100%다 사면 안 되고 밑에서 반, 올라가면 반, 이렇게. 그래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는 지금 이제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못 올라오면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얘는. 예.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죠. 어떻게 1등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유튜브나 모든 곳에서 다 추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손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대표적으로 못 가는 게 수소잖아요. 수소차 테마가 대중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못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는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대중들의 그런 기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조선주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올라갈 때 이제 얘네들이 개인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세게 올릴 거고, 근데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물량이 막 나와. 근데 생각보다 물량이 너무 많아. 그럼 또 한 번 더 밑으로 기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선주는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이슈. 그러니까 합병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LNG의 수주 가격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그룹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마지막 고비가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의 합병이라고 보거든요. 좀 이상하게 해놨죠? 한국조선해양이 있는데 또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해요. 좀 이상해요. 조선주를 볼 때마다 왜 저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가 돼버렸잖아요. 현대중공업은 조선의 하나의 회사가 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뭐 현대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안으로는 지주사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주사를 할 때 막 물적 분할 막 인적 분할 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뭐 물적 분할도 막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지도 못한 막 이게 지주사 형태 막 만들어버리고 좀 이상해요, 저는. 확실히 이상해요. 이거는 확실히 이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3프로 TV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3프로 TV의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3프로 TV의 그 장점은 이 많은 알찬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그걸로 인해서 가야 될 주식이 시세 왜곡이 나버린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좋아하면 못 가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게 참 많아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조선주는 참 매력적인 가격대긴 한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조선주를 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아는 방법이 뭐냐면, 조선주를 분석하면, 그러면 분석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한동안은 반도체가 조회수가 참 많이 나왔더만, 이제는 조선주가 조회수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러면 좀 약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막 자율주행차처럼 막 그렇게
막 38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뺐다가 올라갔다가 뺐다 올라갔다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파동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르다가 쉴 때 콩님처럼 정말 한 2년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승부 보겠다. 지금은 이런 어떤 대중들의 관심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